안녕하세요. 로블록스 크리에이터 연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로블록스 봄 테마의 UGC 에셋 제작 튜토리얼입니다. UGC 제작에 있어 외부 프로그램으로 3D 메쉬를 제작하고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3D 메쉬를 에셋화하는 과정까지 천천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영상은 2025년 4월 진행된 로블록스 데브 포럼 한국어 카테고리 봄 테마의 이벤트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액세서리 종류 중에 등에 다는 액세서리를 제작할 건데요. 현실이라면 장신구를 등에 부착하듯이 달 순 없지만 로블록스에서는 가능하니까요. 이제 원통형의 통에 담긴 봄의 대상을 그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통은 둥그런 모양의 항아리를 화병 삼으려고 하고요. 봄 하면 예쁜 꽃들도 많겠지만 항상 생명력이 강한 잡초들이 먼저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잎클로버와 세잎클로버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냥 끝나면 심심하니까 키가 큰 봄꽃인 데이지도 넣어줬어요.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원하신다면 제가 제시한 디자인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병의 모양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고 화병을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봄의 대상을 아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툴을 사용해서 모델링과 액세서리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툴이 있지만 블렌더와 픽슬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블렌더는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지만 픽슬러는 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링크는 모두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블렌더 웹사이트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이제 다운로드 블렌더를 클릭해주고 설치가 다 되었다면 파일을 열어주고 계속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네,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주고 블렌더를 실행해줍니다. 기본적인 조작을 설명하기 전에 블렌더의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위에 에딧 프리퍼런스에서 인터페이스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영어가 조금 더 이후에 사용하시다 보면 편안하시긴 할 텐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한국어가 직관적일 테니까 바꿔줄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이라는 것은 점과 면과 선을 수정하고 단순 도형에서 시작해서 수정하고 조합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결과물인데요. 그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그 3D 모델을 다각도로 볼 수 있어야겠죠.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클릭해서 모델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측 상단에 원형을 클릭해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위에 보기까지 프리셋 뷰포트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점과 면과 선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개체를 에딧 모드로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개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에디트 모드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에디트 모드에서도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제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와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엣지는 이제 정말 하나의 꼭지점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점이 표시되고 엣지와 페이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각각의 모드로 이 단순 도형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고 에셋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정이 끝난 메쉬는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해서 또 다른 작업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같이 하다 보면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수정을 간단하게만 해보자면 왼쪽 바에서는 선택한 개체와 선택한 값에 대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방향축이 표시되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3차원이다 보니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예측하지 못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서 웬만해서 이제 이 기즈모를 활용해서 조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이동이 있다면 회전이 있고 회전이 있다면 크기 조절이 있는데요. X축으로도 늘릴 수 있고 Y축으로도 늘릴 수 있고 Z축으로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버텍스와 엣지와 페이스를 그걸 조정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점과 선과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도 이동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3D 모델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모델링의 기본입니다. 간단한 설명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직접 해보면서 함께 작업 돌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블렌더에서 3D 모델을 만들 건데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리그 사이즈에 맞춰서 에셋을 만들어야 하니까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리그를 반출해 주겠습니다. 창을 열고 폰 로케이션을 삭제해 주고 위에 이 리그 빌더, 아바타 리그 빌더에서 R6 블록 아바타를 생성해 줍니다. 이 개체의 위치를 속성 탭에서 개체의 위치를 0,0,0으로 바꿔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리그를 선택해서 우클릭하고 선택 항목 내보내기를 통해서 개체를 OBJ 파일로 내보내줍니다. 더미라고 할게요. R6 더미. 내보내기 했다면 블렌더를 켜주고 전체를 스크롤해서 오브젝트를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가져오기 이전에 OBJ 파일로 내보냈으니까 OBJ 파일 더미를 가져와 줍니다. 다른 거 건들 거 없이 그대로 가져와 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모델에 맞춰서 아까 말했던 등 장신구를 제작해 줄 겁니다. 더미가 잘 불러와줬다면 이제 등에 맞춰서 에셋을 제작해 주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추가해서 실린더를 더해줍니다. 왜냐면 저희는 먼저 화병을 만들 거니까요. 실린더를 추가했을 때 나오는 왼쪽 하단의 항목을 열어주면 여러 가지 사선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버텍스에 대한 값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버텍스 값은 곧 원을 구성하는 꼭지점이 몇 개가 되느냐인데요. 뭐 단순한 에셋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많아진다면 트라이 제한에 걸릴 수도 있고 최적화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16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정면으로 봐주고 이 대상을 항아리의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이 루프 잘라내기를 통해서 가로로 면을 추가해주고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항아리의 형태는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기본적인 항아리의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4개의 원 옆에 있는 엑스레이 토글을 눌러서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전체를 선택해주고 친구의 위치를 옮겨줍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쁜 형태가 될까요? 이제 루프 잘라내기를 누르고 선택된 친구들을 이동하고 스케일을 조정해줍니다. 이 친구의 등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이 에디트 모드에서 벗어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친구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더미를 안 보이게 처리해 줄 건데요. 이 눈 버튼을 눌러서 가려줍니다. 손 모양을 눌러서 뷰를 움직이고 친구를 에디트 모드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수정해줍니다. 이번에는 항아리의 그 주둥이 부분을 만들 건데요. 면 선택 모드로 전환해서 면을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엣지를 나눠서 또 키워줍니다. 이번에 또 면 선택 모드로 가서 이번에는 돌출을 해주고 크기를 줄여줍니다. 어떤가요? 제법 항아리 모양 같나요? 이 항아리 모양에 손잡이를 더해준다든지 아니면 항아리의 모양을 완전히 항아리가 아니라 꽃병으로 접근하면서 다르게 들어가도 여러가지 뭐 변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렇게 이렇게 리본을 달아줄 거지만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키링을 달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뭐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무늬를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해서 더미에다가 이 항아리를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 항아리를 절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위로 보는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하고 절반을 지워주겠습니다. 페이스를 삭제. 이 페이스는 하나의 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전에 선택했을 때 선택되지 못하고 삭제되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를 또 따로 선택을 해서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엣지 선택 모드를 통해서 Shift를 누르면 개체를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버텍스에서 새로운 엣지 페이스를 클릭해서 절반을 채워줍니다. 밑에도 같은 식으로 Shift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주고 페이스에서 엣지에서 전체를 선택해주고 버텍스에서 새로운 엣지 페이스를 눌러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클릭하고 이동을 클릭해서 조작해줍니다. 조금 큰 것 같아서 다시 줄여줄게요. 줄이고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항아리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화병을 다 만들었으니 이 화병 안에 들어갈 흙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 했던 돌출을 이용해서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돌출을 이용해서 돌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다시 크기 조절을 통해서 줄여줍니다. 그리고 내려준 상태에서 다시 돌출해줍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주면 조금 높은 것 같네요. 이 부분이 흙이 될 겁니다. 네잎 클로버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꽃도 들어가고 페이지도 들어가고
이 항아리를 만들면서 좀 기본 도형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기본 도형을 조작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 접근하게끔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접근 방식이 있지만 지금은 정말 간단하게 정말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런 단축키들에서 모두 생략을 하고 이제 화면 선택으로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는 이 오브젝트를 수정하고 돌출하고 뭐 자르고 하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개체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메쉬 평면을 생성해줍니다. 상태에서 두 개를 숨기고 이 개체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세입 클로버를 만들 건데요. 클로버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형태가 이제 똑같이 나와서 세입 클로버가 되는 거니까 이 사각형에서 세입 클로버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 두 개의 점을 모아주고 저 두 개의 점을 잘 조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으로 늘려주고 왼도 한 번 더 이쪽으로 늘려주고 이제 엣지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작업해주고 한번 이쪽을 갈라야 되겠네요. 이렇게 갈라서 이 엣지를 시프트로 같이 선택하고 돌출해줍니다. 돌출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버텍스 모드로 돌아가면 이 친구를 이동을 해줘야 되겠네요. 꼭 카트일 필요는 없으니 이렇게 얘를 만져주고 좀 입체감을 살려주고 싶으니까 잡고 회전해주고 여기 한쪽만 내려가 있어도 귀엽겠네요. 두 개를 잡고 내려주고 좀 이파리 같죠? 여기는 잡고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세입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가 될 수 있게 복사해줄 겁니다. 복사는 오브젝트를 복제를 누르고 회전하고 이동 오브젝트를 복제하고 회전하고 이동
세이프 클로버가 완성됐네요. 이제 이 완성된 개체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쉬프트로 함께 선택해서 우클릭 합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전과 했던 것과 똑같이 크기를 줄여주고 이동해주고, 아직도 좀 많이 큰 것 같으니 줄여주고 이동해줍니다. 오, 귀엽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개 가리고 네잎 클로버를 하나 더 만들게요. 오브젝트 복제, 오브젝트 복제 돼서 이쪽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에디트 모드 잡아서 삭제해주고, 삭제해주고, 개체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복제해서 회전해서 갖다 붙이고. 근데 이번에는 네잎 클로버니까 좀 더 촘촘하게 해야겠죠? 또 네잎 클로버니까 2개를 같이 선택해서 같이 복제해 줄게요. 그래서 또 회전하고 이동하고, 얘네 둘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2개를 같이 잡고 회전해줍니다. 네잎 클로버다. 이 친구들을 스크롤해서 다 잡고 우클릭 합치기. 그럼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주고, 이제 뭐 클로버가 식물과 연결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줄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줄기도 똑같이, 이번에는 그러면 줄기는 다시 추가 메쉬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텍스 값을 조절해서 꼭지점 개수를 조절하고요. 저는 5개로 하겠습니다. 5개 정도면 되게 작은 값에서 원형을 표현하기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고 위로 올려주고, 이번에도 돌출을 이용해서 줄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게 선택한 상태잖아요. 선택한 상태로 돌출을 해줍니다. 돌출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줄여줄게요. 오케이. 약간 꺾어주고 싶다면 꺾어줍니다.
회전해줬다면 이 친구를 갖다 붙여줍니다. 얘도 회전돼 있으니까 같이 회전해줄게.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장식들도 작업해줍니다. 다 만든 모델을 이제 채색해줘야겠죠? 채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면이 잘 펴졌는지 확인을 해주고 텍스처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페이스 뷰포트 오버레이 항목에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을 선택하고 그 항목들을 전체 선택해준 뒤 메쉬, 노멀, 뒤집기 해서 이 면이 잘 펴질 수 있도록 작업해줍니다. 메쉬, 노멀, 뒤집기. 이 친구도 메쉬 전체 선택하고 메쉬, 노멀, 뒤집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가져갔을 때 투명화되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노멀이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볼 때 노멀이 뒤집어져 있다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메쉬는 존재하는데도 이쪽 면이 보이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작업을 먼저 해줘야 하고 그 작업을 했다면 이제 EGC 모델은 하나의 모델로 합쳐져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전체 선택해서 합쳐주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우클릭 합쳐주고요. 그렇게 합쳐주었다면 이제는 이 각진 모델에 둥글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둥근 부분을 지정하고 아닌 부분을 지정해 줘야 하는데요. 먼저 모델을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모든 면이 이제 둥그러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각지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은 각지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와 여기가 끊어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는 부분들을 끊어주면 좀 더 명확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Shift를 눌러서 적용할 엣지를 다 눌렀다면 우클릭해서 샤프를 마크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샤프 마크가 표시된 부분들은 엣지를 둥글게, 메쉬를 둥글게 했던 게 취소되면서 구분이 명확해졌죠. 이제 여기가 흙이고 여기가 화병인 느낌이니 여기도 한 번 더 같이 작업해줍니다. 어떻게 메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나 뭐 접근 방식이나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잡초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이 부분까지만 뾰족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뾰족하다가 뾰족한 게 없어졌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3D 모델
텍스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모델의 텍스처를 펴주겠습니다. UV를 펴준다고 하는데요. 블렌더에서는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레이아웃 탭에서 UV 에디팅 탭으로 이동해 줍니다. UV는 간단하게 지구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구본을 평면인 종이에 하나로 피려면 그대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칼집을 내서 잘 펴줘야 하잖아요.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마크 샤프와 작업 방식은 동일하게 에딧 모드에서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해서 우클릭하고 마크심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마크심을 다 클릭했다면 위에 UV 표기를 눌러 해당하는 값에 맞게 UV를 펴주면 됩니다. 먼저 텍스처를 작업해주기 위해서 이전에 말했던 픽슬러를 들어가줍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픽슬러 에디터 신규 생성에서 가로 1920, 세로 1920으로 생성을 하고요. 저희에게 필요한 이제 색상은 이 세잎 클로버의 색, 데이지의 노란색, 꽃잎의 흰색, 그리고 뭐 흙의 갈색, 그리고 화병의 색, 이렇게 5가지 정도 되고, 워낙 이 또 초록색 요소가 많다 보니까 초록색에서 색 한 가지가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색에다가 초록색 2개가 된 거죠. 이걸 이제 픽슬러로 작업해 줄 겁니다. 픽슬러 도형에서 색을 지정해 줄 겁니다. 네이비 클로버의 초록색으로요. 이런 칠하기 그라데이션에서 다른 색들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지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주황색도 넣어주고, 초록색도 한 번 더 넣어줄까요? 이번 초록색은 그냥 단색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 색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진해지는 색, 좀 더 진해지는 색으로. 그리고 이제 데이지의 흰색. 사실 모든 사물이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색들이 섞여 있어요. 보라색에서 흰색. 그렇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보라색에서 흰색 그라데이션 찾아서 이걸 좀 더 흰색으로, 이걸 아예 흰색으로 바꿔버리죠. 여길 조금 더 보라색으로 바꾸고, 핑크 보라색으로. 네, 이렇게 하면 어쩌면 데이지 꽃잎의 텍스처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흑색. 흑색은 어쩌면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색은 이제 온기의 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색은 이제 온기한테 양보해주고, 저희의 이제 흑색은 완전한 갈색으로 해봅시다. 조금 더 붉은기를 빼주고 좀 더 어둡게 해주면 이제 흑색. 이제 이 다 완성된 텍스처 파일을 PNG 파일로 내보내줄 겁니다. 기기에 저장을 해서 로블록스에 업로드를 해야죠. 블렌더에서도 확인해보고, 이제 파일 내보내기, PNG로 레이어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이제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해서 png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바탕화면에 텍스처 파일을 내보내줍니다. 이제 이 저장한 텍스처 파일을 블렌더에서 불러와서 제가 작업한 텍스처에 맞게 그 해당하는 UV를 옮겨줄 거예요. UV 에디팅 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모델에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저장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블렌더에서 매터리얼을 추가하고 그 매터리얼에 이제 텍스처를 연결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탭에서 오른쪽에 이런 둥그런 머테리얼 탭에 들어가서 새로운 텍스처를 생성을 해주고요. 매터리얼을 생성을 해주고, 매터리얼을 생성해줬다면 이 베이스 컬러를 클릭,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해줍니다. 베이스 컬러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이미지 텍스처 클릭하고 이제 열기를 눌러서 아까 저장했던 경로에 있는 텍스처를 가져와 줍니다. 연결은 되었지만 이제 지금 탭이 텍스처를 볼 수 있는 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위에 있는 쉐이딩 옵션에서 세 번째 것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제 텍스처가 들어간 탭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텍스처를 펴놓은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위치에 맞게 그대로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색상 있는데 똑같이 이런 이 버텍스 UV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 맞는 자리에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원하는 객체를 클릭하고 원하는 버텍스 하나를 클릭하고 아까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텍스처 위치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네, 텍스처 UV를 수정해주는 것까지 끝났다면 이제 블렌더에서 3D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만든 3D 에셋을 액세서리화 해보겠습니다. 블렌더에서 파일을 내보내기 해주어야 하는데요. 내보내기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파일, 내보내기, FBX를 클릭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선택된 오브젝트만 내보내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변환해서 이제 이게 그 제작한 크기 그대로를 내보낼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블렌더랑 스튜디오 사이에 뭐 비율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변환을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고 1% 크기로 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 0.01로 변환해서 내보내기를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파일이 내보내졌다면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이 FBX 모델을 업로드하고 액세서리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메쉬와 텍스처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가 로블록스에 업로드된 플레이스여야 합니다. 모델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3D 가져오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에셋 관리자를 이용하겠습니다. 에셋 관리자의 이제 일괄 가져오기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해당하는 경로에서 모델과 텍스처를 클릭해줍니다. 이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체 다 해제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 텍스처 파일과 액세서리 모델이 업로드됩니다. 이 모델 업로드된 모델을 우클릭해서 삽입해 주시고요. 잘 불러와졌다면 이 메쉬를 액세서리화 해야 하는데 아바타 탭에서 장신구 조정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장신구가 될 메쉬 파츠가 이 친구니까 클릭해주고 다음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네킹이 나오는데 이 마네킹을 기준으로 액세서리의 위치를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는 거라 에셋 위치, 장신구, 해당하는 항목인 후면 액세서리를 클릭해줍니다. 액세서리 종류에 따라서 최대 크기가 있고 최대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항목에 맞게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동 기즈모를 활용해 원하는 위치로 추가적으로 조정해주고 이렇게 크게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메쉬 파트 장신구 생성을 클릭해서 장신구를 생성해줍니다. 모든 제작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영상의 3D 모델링과 액세서리 제작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분이 나왔다는 건 전체를 통달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번 제작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학습과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UGC와 로블록스 3D 제작에 있어서 가벼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데브포럼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4월 이벤트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완성된 UGC 아이템을 공유하고 다른 하나는 액세서리 아이템을 활용해서 아바타를 꾸미고 데브포럼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하고 완성된 UGC 아이템을 블렌더 혹은 모델링 플랫폼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스크린샷을 찍어주세요. 캡처 도구를 켜고 이렇게 모델링 자체만 크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 전체가 보이도록 스크린샷을 찍어서 공유해주세요. 두 번째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아이템을 활용해 아바타를 꾸미고 스크린샷을 찍어 대부 포럼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아바타를 꾸며봤는데요. 이와 같이 스크린샷 2개를 대부 포럼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설명란이나 한국어 커뮤니티 대부 포럼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